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아지아리입니다. 오늘은 함께 인서션 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삽입정렬이라고 하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도 관점에서 그 n제곱의 복잡도를 가지는 정렬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블 정렬이고, 하나는 선택 정렬이고, 하나는 삽입 정렬인데요. 버블과 선택은 다른 동영상에서 같이 본 적이 있고요. 영어로 하면은 당연히 버블이고, 셀렉션 소트라고 하고, 삽입 인서션 소트가 되고요. 셋 다 복잡도는 비곱 펑션으로 n제곱인데, 이 세 가지 정렬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버블 정렬은 구현이 쉽다. 선택 정렬은 이해가 쉽다. 직관적이고,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 공이라든지 물체를 주고 정렬하려고 했을 때 선택 정렬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삽입 정렬의 경우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루프를 하나는 정방향으로 돌리고 하나는 역방향으로 돌리는 것 때문에 구현이 약간 위에 두 개보다는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고 펑션으로 표시한 복잡도는 동일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n제곱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따라서 퀵소트나 다른 소트에서 엘리먼트가 작을 때는 그 삽입 정렬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의 정렬을 배우진 않았지만 리커전을 이용한 함수 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콜스택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그 배열 하나 안에서 그냥 수합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도가 n제곱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수가 15개 미만이라면 삽입 정렬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렬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갔다고 하고 책이 5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무작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이 인서션 소트와 비슷한 라이브러리 소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도서관 사서들이 사용할 만한 정렬이 삽입 정렬이고, 사서 예제로 설명하는 게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괄호가 정렬하고자 하는 책이 꽂혀 있는 책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5권이 있는데 책의 번호가 3, 2, 5, 1,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1, 2, 3, 4, 5로 정렬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제가 사서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오른쪽으로 밀고요. 이쪽을 정렬되지 않은 공간으로 두고 하나씩 책을 옮기면서 왼쪽에 정렬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쪽에 정렬된 공간을 만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이라는 책을 정렬되지 않은 공간에서 정렬된 공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3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 자체로 정렬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2를 집어서 옮기는데 3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3보다 작기 때문에 3을 왼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은 정렬된 공간에 있고 514는 정렬되지 않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를 꺼내서 정렬된 공간으로 가져가서 가장 오른쪽에 넣고 그 옆에 값과 비교했더니 이미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1번 책을 옮겨서 5번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하면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수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옮겨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3과 비교를 했는데 또 1이 더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수합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2와 비교를 했는데 1이 더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수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자기보다 큰 값이 있으면 수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를 정렬하면 되는데요. 4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5 오른쪽에 놓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5가 더 크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미 4가 왼쪽에 있는 3보다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수합을 진행하지 않아도 이미 정렬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렬되지 않은 공간에 있던 무작위 배열의 책들을 왼쪽에 정렬된 공간에서 점점 정렬된 책들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정렬을 완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삽입 정렬이 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정렬된 구간과 오른쪽에 정렬되지 않은 구간이 나눠서 정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하나 사용할 것이고요. std라는 구문을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나 해주고 a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n으로 써주고요. 이제 정렬된 공간과 정렬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구현을 해야 될 텐데요. 정렬된 공간이 책 하나로부터 점점 늘어나는 것을 포문에서 sorted라는 변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정렬된 공간이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정렬되지 않은 공간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sorted 오른쪽에 놓고 수업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그 다음 루프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ed 하나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왼쪽으로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죠. 네, 이렇게 구성하면 바깥에 있는 아우터 루프는 정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너 루프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구현하기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삽입 정렬은 다른 n제곱 정렬인 버블 정렬이나 선택 정렬에 비해서 실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장점 때문에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현재 i가 정렬된 공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렬되지 않은 책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교문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값이 더 크면 자리를 바꿔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게 더 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았다면 바로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삽입 정렬의 효율성은 이 브레이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렬된 상태를 찾았을 경우에는 빠르게 브레이크를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렬된 공간에 맨 왼쪽까지 수압을 하면서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구현은 됐고 한번 정렬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프린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네. 정렬의 전과 후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렬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있었죠? 솔티드로 했기 때문에 i가 아니라 변수명은 솔티드로 통일을 해줘야 되고요.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는 문제점이 숨어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보면 솔티드가 배열의 마지막까지 가는데 거기에 더하기 1을 한 게 i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접근했을 때 마지막 인덱스를 초과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왜 에러가 나지 않고 실행이 됐느냐? 그것은 시어너의 특징인데요. 이런 배열 인덱스를 초과했을 때 에러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undefined behavior라고 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코드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티드 플러스 1을 접근하기 때문에 n이 아닌 n-1까지만 루프를 돌려야 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i-1을 접근하는데 i가 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1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코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가 되는 배열 인덱스에 대한 체크를 사용하기 직전에 걸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i-1과 i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i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겁니다. i는 반드시 0과 n-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 0보다 작거나 n보다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아래에 있는 배열 접근을 하지 말고 컨티뉴를 해줍니다. 또한 i-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열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n보다 커지면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컨티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루프의 종료 조건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동작을 하겠죠? 네, 두 방식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코드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단한 화면을 위해 종료 조건을 다시 추가하고 프린트문을 제거하고요. 네, 정리한 코드입니다. 네, 이상으로 삽입 정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